자, 그럼 사채 기준 발행 이슈를 볼 건데 보세요. 여기 X1년, X2년, X3년이고 액면 금액이 10만 원이고 액면 이자율이 8%라서 8,000원입니다. X1년 초 시점의 시장 이자율이 10%고요. 뭐 이렇게 있는데 거기 물음 2번을 보면은 실제로 언제 발행했다. 물음 2번을 보면 실제로 4월 1일 날 발행했다고 나와 있죠. 실제로 4월 1일 날 발행했고 요 시점의 시장 이자율이 15%래요. 자, 요렇게. 자, 지금 얘는 어떤 상황인지 다시 한번 설명해 보면 내가 사채를 1월 1일 날 발행하려고 사채 증서를 만들어 놨다고요. 그 사채 증서에는 1월 1일 날 실제로 발행을 했고 매년 말에 8,000원씩 주고 만기에 10만 원을 준다고 써 있다고요. 증서에 이렇게 주기로 약속을 했어. 따라오시죠? 근데 발행을 했다는 걸 못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투자자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들고 있다가 4월 1일 날 호구 만나서 호구한테 채권을 팔았다고요. 그럼 난 돈을 언제 받았어? 4월 1일 날 받았지. 그럼 X1년도에 실제 이자 비용은 얼마만 줘야 돼? 이자 얼마 줘야 돼? 4월 1일 날 돈 받았으니까 앞에 3개월은 빼고 9개월만 이자를 줘야 된다고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증서에 1월 1일 날 발행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X1년도에도 1년치 액면 이자를 다 줘야 돼. 그리고 만기에도 10만 원을 다 줘야 된다고. 3개월치는 빼고 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럴 수가 없어. 증서에 이미 1월 1일 날 발행해서 3년 후에 얼마 주고 매년 말 얼마씩 준다고 증서에 써 있다고요. 근데 흥행이 안 돼서 3개월 있다가 발행했는데도 1년치 이자를 다 줘야 돼. 그럼 나는 억울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본인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 아니 3개월 동안 돈 받은 적도 없는데 기말에 3개월치 이자까지 다 합해서 12개월 이자를 다 내놓으래. 나는 9개월만 부담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하겠어 본인 같으면? 그쵸. 3개월치 이자를 미리 받겠죠. 그래서 요때 3개월치에 해당하는 액면이자와 상가액, 즉 유효이자만큼을 돈을 받아놔야 요때 1년치 이자를 주고 1년치의 상가액을 반영하더라도 나는 실제로 9개월치의 이자 비용만 부담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기준 발행이라고요. 그럼 그냥 재미삼아 얘기하는 건데 실무에서 이렇게 될지 안 이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재미삼아 얘기하는 건데 1월 1일 날 발행했어야 되는 사채를 발행을 못했어. 그럼 기중에 발행이 될까 안 될까? 들고 있는다고 기중에 발행이 잘 될까 안 될까? 발행이 잘 안 될 거예요. 왠지 알아요? 3개월치에 이자까지 받아놔야지 나중에 1년치 이자를 주기 때문에 1월 1일이 지나고 나면 이거 살 때 가격이 좀 오른다고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기간이 지나면 잘 발행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따라올 수 있겠죠?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사채 기중 발행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저랑 해볼 거예요. 그럼 당연히 그림을 그려보면 아우 난 진짜 강의하면 사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 오르는 것도 중요하고 저 돈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좀 여러분들이랑 노가리 까고 좀 재밌게 노는 게 좋거든요. 근데 요즘 이 1차 강의나 이 기본 강의를 제외하고 좀 그럴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좀 속상한데 볼게요. 봐봐. 여기가 1월 1일이야. 사채가 원래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실제로 내가 여기가 X 1년 말이라고 하면 실제로 4월 1일 날 발행했다고요. 요때. 그럼 나는 제일 먼저 해줄게 뭐라고 이렇게 4월 1일 날 기준에 발행하면 내가 자라난 3개월치에 대해서는 돈을 미리 받아야 된다고요. 액면 이자만 미리 받는 게 아니라 상가액도 포함시킨 3개월치의 유효이자만큼 돈을 미리 받아야 돼. 그래야 내 기말에 1년치의 액면 이자와 1년치의 상가액을 다 반영하더라도 실제로 나는 9개월치의 이자만 부담하는 효과를 가져올 테니까 따라오시겠죠? 그럼 요 경우에 제일 먼저 계산해야 되는 건 뭡니까? 당연히 4월 1일부터 회계 처리를 해야 될 텐데 이렇게 사채를 기준에 발행하면 4월 1일 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당연히 1번 금액으로 X1년 초에 발행했을 때 요 채권의 현재 가치를 계산하는 게 1번이라고 그랬죠. 기준에 발행하더라도 1월 1일 날의 현재 가치를 반드시 계산해야 돼. 그 이유는 뭐라고 그랬죠, 제가? 논리가 다 이어진다니까. 1월 1일 날의 채권의 현재 가치는 반드시 계산해야 돼. 1월 1일 날 발행하지 않더라도.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2.6년을 현재 가치 못 한다니까, 기술적으로. 재무 관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연 단위로 현재 가치 평가하기 때문에 X1년 4월 1일 날 발행했더라도 무조건 X1년 1월 1일 현재 가치를 기준으로 계산할 수밖에 없다고요. 2.6년의 현재 가치 이런 거 못 한다고 우리는. 그래서 1월 1일 날에 현재 가치를 계산해야 되는데, 요때 요 현재 가치 계산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이 1월 1일 날에 현재 가치를 계산하는 거니까 1월 1일 날에 시장 이자율을 씁니까? 아니면 실제 발행일인 4월 1일 날에 이자율을 써요? 실제 발행 시 2.2저일인 4월 1일 날 이자율을 쓰죠. 왜죠? 이유가 뭐예요? 4월 1일 날 시장 이자율을 반영하는 이유는 뭡니까? 1월 1일 써도 되잖아. 근데 왜 4월 1일 써? 왜?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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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다음 시간에 제가 투명 마스크를 다 놔드릴 테니까 여러분, 투명 마스크를 쓰고 여러분 표정이 안 보이니까 이렇게 왜요? 하면 저렇게 그렇게 쳐다보고 계시면 이게 마스크 가리고 속으로 이게 안 마스크 안으로 여기 누가 듣고 막 그래요. 왜요? 왜 4월 1일 이자율이야? 왜? 제가 얘기했잖아요. 금융자산 금융부채는 최초 측정 시점에 공정가치 와야 돼. 나 언제 측정해? 4월 1일 날 인식하니까 4월 1일 날 측정하겠지. 그럼 4월 1일 날 공정가치가 올라면 4월 1일 날 시장 이자를 써야 돼. 1월 1일 날 시장 이자를 써야 돼. 4월 1일 날 시장 이자를 써야지 4월 1일 날에 공정가치 재무제표에 4월 1일 날 기재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4월 1일 날 시장 이자를 쓰는 거예요. 논리가 다 이어진다니까. 그래서 실제 발행일에 이자율을 쓸 수밖에 없다고요. 논리상. 그럼 써볼게요. 10만원 곱하기 3년의 이자율 15% 현가계수 더하기 8천원 곱하기 3년의 이자율 15% 연금 현가계수 계산하면 X1년 초에 현재 가치가 얼마 나오냐면 84018 나와요. 그럼 이 84018을 기준으로 우리 뭐 해줘야 돼? X1년 초부터 4월 1일까지 3개월치에 유효 이자를 계산해서 요걸 미리 받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3개월치의 액면이자와 3개월치의 상가액을 받아내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럼 요건 어떻게 계산해요? 우리는 당연히 기초장부금액인 기초현재가치인 84018에다가 실제 발행일의 유효이자를 곱한 다음에 미발행기간인 3개월의 유효이자를 계산하면 되겠죠? 요 계산하면 금액이 얼마입니까? 요게 3151이에요. 우리가 뭐? 요 금액에서 출발해서 3개월 동안 자라난 유효이자를 계산한다고요. 그럼 요 1번 더하기 2번 한 요 높이 금액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 1번 더하기 2번 한 요 금액,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이 1번 더하기 2번 한 금액, 요게 뭐가 되는 거예요? 기운을 내시고 1번 더하기 2번이 뭐가 되는 겁니까? 이게 뭐가 돼요? 이게 기중의 사채를 발행할 때 투자자한테 받아내야 되는 금액이라고요. 원래 1월 1일 날 발행했으면 1번 금액만큼 받으면 되는데, 물론 1월 1일 날 발행했으면 1월 1일 날에 시장 이자를 썼겠지만 1번 금액을 받아내면 되는데 3개월 동안 얘가 나한테 돈도 안 줬는데 3개월 동안의 이자를 나중에 연말에 다 받아낸대. 그럼 일단 내가 먼저 받은 다음에 나중에 12월치 이자를 주면 9개월치 이자만 주는 효과를 갖고 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로 1번 더하기 2번 하는 금액만큼 현금을 수령하게 된다고요. 그리고 요 금액을 뭐라고 그래? 요 금액을 사채 발행가액이라고 그래요. 문제 3번에 2016년 세무사 2차 시험 보면 실제로 이렇게 규중 발행하면서 발행가액이 얼마냐고 물어봤다고요. 그때 1번 더하기 2번으로 할 건지 1번 더하기 2번에서 좀 이따 배울 3번을 뺀 금액으로 할 건지 논란이 있었는데 기준서에 명확히 나와 있어요. 1번 더하기 2번을 발행가액으로 한다고. 물론 이게 문제의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거 출제위원으로 들어갔던 분, 옛날에 저랑 같이 강의했었거든요. 변석준 선생님이라고. 그 선생님이 그때 당시 실황을 얘기하면 그 검토위원들이랑 출제위원이 아이 김 교수 이건 좀 너무하지 않아? 이건 오해의 소지를 좀 이게 뭐가 중요하다고 그래갖고 그 교수님이 아닌데 이게 중요한 건데 난 이거 내 건데 그래갖고 다시는 그분이 출제위원으로 들어가지 못할 거지만 그래도 한번 나왔기 때문에 꼭 아셔야 돼요. 요걸 발행가액이라고 그래. 돈 받은 금액을 발행가액이라고 그런다고. 오케이. 근데 문제는 뭡니까? 기본 강의 때 했던 거 다시 얘기해보면 항상 회계 처리가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을까를 고민한다면 재무제표를 한번 그해보면 의외로 해답이 간단한데 이렇게 하면 부채 사채 쪽에 1번 더하기 2번으로 기재가 될 거라고. 요 금액을 다 사채로 기재하면. 사채라는 게 뭔데? 이 재무제표에 기재되는 사채라는 게 뭔데? 만기 시 지급할 금액이 현재 가치예요. 근데 여기 1번 더하기 2번에 모두 들어가 있어.
만기에 지급하는 금액이 아니라 올해 연말에 지급하는 액면이자도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걔는 사채로 표기할 수 있어 없어? 안 돼. 사채로 표기하면 만기에 줘야 될 금액처럼 보인다고요. 올해 연말에 줄 금액인데. 그래서 여기 들어가 있는 상가액과 액면이자 중에서 액면이자는 올해 연말에 지급할 금액이기 때문에 사채로 표기하지 말고 별도로 좀 표기해 줘야 된다고요. 올해 연말에 지급할 금액이니까. 그래서 액면이자에 해당하는 요 3번만큼을 우리가 어떻게 별도로 표기한다고요. 세 번째. 그래서 X1년 초부터 4월 1일까지 발생한 액면이자가 있고요. 요거는 1년치의 이자가 8,000원인데 내가 3개월 동안은 미보유했으니까 2,000원 나오겠죠? 요거 별도로 표기해야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 요 1번에서 2번을 더한 다음에 3번을 뺀 금액이 뭐가 돼요? 이게 실제 사채 발행 시점에 사채 장부 금액이 되고 요걸 다른 말로 사채 순 장부 금액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반드시 1번 더하기 2번 빼기 3, 1번, 2번, 3번 금액은 반드시 구해 놓으셔야 돼. 반드시. 이건 무조건이에요. 자, 여기까지요. 그래서 어떻게? 1번 더하기 2번에서 3번 뺀 금액이 장부 금액으로 들어가고 순액법이라면 요게 미지급 이자로 별도로 들어가줘야 된다고. 따라오시죠? 그쵸? 그럼 여기까지 해서요. 우리 회계 처리 좀 볼게요. 그럼 1번 더하기 2번 하는 금액이 871679. 167인가 169인가? 1699. 요 1번 더하기 2번 빼기 3번이 85169잖아요? 요렇게? 그럼 실제 사채 발행 시점에 장부 금액 회계 처리를 해보면 순액법이 있고 총액법이 있는데 2차 시험에 이런 일반적인 회계 처리를 회계 처리 해보라고 내진 않아요. 시사성이 있는 것만 회계 처리하라고 하지. 왠 줄 알아요? 저도 가끔씩 2차 강의할 때 그 회계 처리 해보라고 문제 내는 경우 있거든요. 그러면은 채점할 때 엄청 후회해요. 채점할 때 엄청 후회한다고. 왜 후회하는지 알아? 회계 처리가 다 제각각이야. 채점하는데 돌아버린다고요. 그래서 웬간하면 회계 처리 많이 안 내려고 그래. 의미 있는 회계 처리만 물어보지. 그럼 요거 같은 사채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IFRS에도 총액법, 순액법에 대한 그 얘기가 없기 때문에 그냥 순액법으로 일단 회계 처리하면 돼요. 그럼 순액법으로 회계 처리합시다. 순액법으로 회계 처리하면 여기 871695고 여기 851695고 여기 미지급 이자로 얼마? 2,000원 온다고요.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했는데 그럼 우리가 총액법으로 회계 처리해서 사채를 공부하더라도 뭐는 아셔야 돼? 총액법으로 재무상태표는 그릴 수 있어야 된다고 제가 기본 강의 때부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쵸? 그래서 총액법으로 그릴 수만 있으면 돼. 회계 처리는 순액법으로 하더라도. 그럼 총액법으로 그리면 BS 모양이 어떻게 돼요? 총액법으로 BS를 그리면 이렇게 되죠. 이 순액법으로 회계 처리했을 때 치명적인 문제가 뭡니까? 사채 회계 처리를 순액법으로 했을 때 치명적인 문제가 뭐예요? 치명적인 문제가 뭐예요? 네? 어, 어. 그쵸. 진짜 갚아야 될 금액이 얼마인지를 안 보여주잖아. 실제로 순액법으로 계상하면은 재무상태표에 사채가 8516으로 나오기 때문에 만기에 10만원 갚아야 된다는 걸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총액법으로 회계 처리하는 거의 가장 큰 특징은 정보 이용자한테 지금 현재 가치가 얼마인지도 보여주고 싶지만 만기에 갚아야 될 금액이 얼마인지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따라오시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총액법으로 회계 처리하면 사채는 무조건 액면 금액으로 들어가야 되지. 사채의 장부 금액은 지금 내가 계산한 1번 더하기 2번 빼기 3번이고 별도로 미지급 이자가 3번으로 별도에 오더라도 그래서 가운데 뭘 써요? 가운데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는 사채 차감 계정을 쓰는데 생각해 보세요. 총액법으로 회계 처리를 하고 재무상태표를 그리면 어차피 여기는 액면 금액 들어가. 이거는 그 시점에 사채 장부 금액이라고요. 그럼 사할차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 얘에서 얘 빼면 역산해서 나와요. 그래서 매 시점에 사채 장부 금액만 알고 있다면 사할차는 그냥 내가 구할 수 있다고. 그래서 총액법으로 회계 처리해야지 사할차를 구할 수 있다는 생각을 제발 좀 버려요. 따라오시겠습니까? 그럼 우리 구해보자. 발행 시점에 사채 액면 금액 10만 원이고 미지급 이자는 2천 원인데
사채 장부 금액은 8, 5, 1, 6, 9니까 역산하면 4일차 구할 수 있죠? 10만원에서 8, 5, 1, 6, 9 빼니까 얼마 나옵니까? 안 해놨지? 그럼 얼마 나와요? 10만원 빼기 8, 5, 1, 6, 9 하니까 얼마? 1, 4, 8, 3, 1 나오게 돼요. 따라오시겠죠? 그래서 4일차는 우리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 키핸드북 보면 제가 공식 다 정리해놨지만 BS에 계상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의 장부 금액은 액면 금액에서 그 시점에 사채의 장부 금액 빼면 돼요.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요. 좋아요. 그럼 실제로 이렇게 사채를 기중에 발행했을 때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뭡니까? 발행 시점만 물어본다면 첫 번째 현금 수령액 얼마냐 물어보고 두 번째로 뭐 물어볼 수 있어요? 발행 시점에 사채의 장부 금액이 얼마냐 물어볼 수도 있고 또 뭐도 물어봅니까? 발행 시점에 4일차 장부 금액이 얼마냐도 물어보고요. 또 뭐도 물어봐? 발행 시점에 부채 증가액이 얼마냐 물어본다고요. 바보같이 부채 증가액 하면 요거 쓰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부채 아니야? 그래서 부채 증가액 얼마냐 물어본다면 그냥 두 개 더 한 거예요. 그쵸? 그냥 현금 수령액 써주시면 된다고.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제가 늘 얘기하지만 문제 수준이 되게 올라가면서 사실 감정평가사 시험만 내도 회계학이 메인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이거 물어보면은 그냥 순 발행값 이 중에서 제가 얘기한 이 중에서 한 개 정도만 그냥 단답식으로 딱 물어본다고요. 근데 저희 시험이 회계사 쪽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냥 이런 거 문제 내면 요즘에는 1번부터 5번까지 해서 모든 계정들을 다 물어본다고. 정확히 빨리 구하는 게 중요해요. 정확히 빨리 구하는 게. 좋아요.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럼 이제 기말에 뭐 해줘야 돼? 회계처리 보면 날 봐요. 날 봐요. 12월 31일 날 기말에 회계 처리를 볼 건데 12월 30일 날 기말에 회계 처리를 보면 어떻게 되죠? 이자 비용 회계 처리밖에 없겠지. 그럼 이자 비용 회계 처리를 보면 여기 이자 비용이 올 건데 여기 들어갈 금액이 얼마입니까? 이자 비용 들어갈 금액이. 일단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아무튼 내가 돈을 4월일 날 받았기 때문에 손익계산서에 들어가는 이자 비용은 실제 사채를 발행한 발행 기간인 9개월만 들어가야 되는 거. 그쵸? 그럼 이때 이자 비용 구할 때 85169를 기준으로 해야 돼? 84018을 기준으로 해야 돼?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될까요? 8569에요? 84018에요? 8516구에요? 84018에요? 8516구에요? 84018에요? 8516구에요? 84018에요? 8401팔이죠. 85,169로 이자 비용을 계산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그럼 이걸 기준으로 이자 비용을 계산한다는 건 현재 가치가 2.6년이 된다는 소리나 마찬가지예요. 그럴 거면 애초에 이걸 뭐하러 했어. 그냥 이걸로 가지. 기본적으로 우리는 무조건 연 단위로 현재 가치 평가하기 때문에 무조건 이자 비용은 1월 1일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고요. 그래서 이자 비용도 당연히 1월 1일 금액인 84018을 기준으로 해요. 논리가 다 이어지니까 까먹지 마시고. 이거 지금 사채 기준 발행 문제 나오는데 틀린다는 거 본인이 공부 안 했다는 거밖에 안 된다는 생각 꼭 하시고 열심히 하셔야 되고. 아 지금 말고 나중에 시험장에서. 지금 물어볼 때 틀린 거 괜찮아요. 여기에다가 뭐 해주시면 돼? 당연히 12분의 9 들어가야겠죠. 여기까지 따라오시죠? 왜 84018이 들어가냐고 물어보면 다시 뭐라고 왜 84018이죠? 뭐라고 그러실 거예요? 왜 84018이죠? 85169가 아니고? 이거 모르겠어요. 그럼 뭐라고 그럴 거예요? 그냥 외우세요. 그럴 거예요? 왜? 현재 가치가 무조건 연단이기 때문에 기준 장부 금액을 기준으로 이자 비용을 계산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여기까지요. 나 봐요. 실제로 현금 얼마 지급해? 이때 기준 발행하면 현금 8,000원 지급하지. 요 8,000이 뭔데요? 12개월짜리 아닙니까? 12개월짜리를 다 지급한다고. 그쵸? 그럼 당연히 이상하다. 난 이자 비용 9개월치만 잡았는데 현금으로 12개월치가 나가네? 제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기초 발행 시점의 재무상태표를 보면 기중에 발행 시점의 재무상태표를 만약 그린다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요 회사 사채를 기중에 발행했다는 걸 알 수 있는 낙인이 있어요. 기중에 발행한 천한 것이라는 낙인이 어디 찍혀 있습니까? 여기 있잖아요. 제가 지금 기본 강의인데 추노 드립을 3번 이상 들으신 분들인데 추노 얘기를 또 해? 그럴 순 없잖아. 이게 기중 발행했다는 낙인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이제 기중에 실제로 어떻게 해줘야 돼? 이자를 줬으니까 미지급 이자가 사라지죠. 얼마? 2,000원이 사라진다고요. 그럼 이게 시사점이 있는데 무슨 시사점이 있습니까? 그럼 결국 이렇게 하면 내가 이미 2,000원을 미리 받았었고 지금 8,000원을 돌려주니까 실제로는 6개월의 현금만 주는 꼴이 된다고요. 그래서 실제로 액면이자는 6개월치 액면이자만 주는 꼴이 되겠지. 따라올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시사점이 있다고 했는데 이 미지급 이자를 지우는 회계 처리가 실제로는 9개월치의 현금 이자만 주는 효과 외에도 또 하나의 시사점이 있다고 했는데 또 하나의 시사점이 뭡니까? 또 하나의 시사점이 뭐예요? 놀랍게도 이렇게 기중 발행하는 문제는 발행하는 그 해만 물어보지 그 다음 해부터는 물어보지 않아요. 왜 그 다음 해부터 물어보지 않을까? 이렇게 하고 나면 재무제표에서 요게 사라지기 때문에 더 이상 정보 이용자는 재무상태표에서 요 사채가 기중 발행했다는 걸 찾을 수가 없어. 찾을 수만 없을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기말에 미지급 이자를 지우는 회계처리를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기초에 발행한 거랑 완전히 똑같아진다고요. 적용되는 이자율만 요걸 쓰는 거지 기중 발행하는 거랑 완전히 똑같아져. 그래서 그 다음 연도부터는 이슈가 사라진다고요. 왜 그런지 해볼까? 여기까지 해서 대차를 맞추면 사채가 얼마 나올 거예요? 원하진 않은데 한번 해보면 84018 곱하기 0.15 곱하기 9 나누기 12 더하기 2,000원 빼기 8,000원 하면 요거 얼마 나오냐면 3452 나와요. 보이시죠? 그럼 봐봐. 발행했을 때 85169 있었는데 345 아이씨 더하기 진짜 85169에서 더하기 3452 하니까 얼마 나와요? 88621 나온다고요. 이것까지 다 고려하고 나면 해볼까? 84018 곱하기 1.15 빼기 8,000원 해보세요. 얼마 나오는지. 84018 곱하기 1.15 빼기 8,000원 하면 걔도 88621 나와요. 그래서 여기까지 회계 처리를 해서 미지급 이자를 지우고 나오면 그 다음부터 X1년 말의 BS 모양은 완전 똑같다고 기초에 발행한 거라. 그래서 그 다음 연도부터는 X2년 초의 장부 금액은 어떻게 구하면 돼? X2년 초의 장부 금액은 그냥 8,000원 나누기 1.15 더하기 10만 8,000원 나누기 1.15의 제곱해도 똑같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기중 발행한 문제는 그 해만 이슈야. 그 다음부터는 이슈가 없다고 해서 안 물어봐요. 따라오시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했으니까 우리 좀만 해볼게요.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쉴게요. 좀 기운을 내시고 여러분. 그쵸? 아이고, 기운을 내시고 여러분. 볼게요. 기운을 내시고 볼게요. 거제요, 거제 저. 자, 보시면. 그럼 기말 BS를 한번 그려보자고. 여기 얼마예요? 10만 원이죠? 요거 어떻게 구할 수 있어? 84150 곱하기 1.15 빼기 8,000원 해도 되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8,000원 나누기 1.15 더하기 10만 8,000원 나누기 1.15의 제곱해도 돼요. 아무튼 계산하면 얼마 나와? 88621 나온다고. 그럼 순액법으로 내가 회계 처리를 하더라도 총액법으로 BS만 그릴 수 있으면 됐다고 했으니까 10만원 빼기 88621 하면 4일차 기말에 얼마 나와요? 11379 나온다고요. 따라오시죠? 그럼 결국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뭡니까? 사채를 기중 발행하게 되면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지금 내가 몇 개까지 얘기했어? 지금 첫 번째 거, 그 다음에 요거 두 번째 거, 그 다음에 요거 세 번째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랬지. 그 다음 뭐 물어봐? 네 번째 이자 비용 물어보고 다섯 번째로 4일차 잔액 기말이 얼마냐 물어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제일 싫어하는 거. 아, 여러분은 안 싫어할지도 모르겠다. 저는 되게 싫어했어요. 4일차 상가액 얼마냐 물어본다고요. 이거 제일 싫어하잖아요. 4일차 상가액을 싫어하면 안 돼. 4일차 상가액의 의미가 뭐예요? 하여튼 상가액 들어가는 거 의미가 다 뭐야? 상가액 들어가는 거 의미가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장부금액 변동에. 그럼 결국 4일차 상가액이랑 뭐랑 똑같냐면 장부금액 변동액이랑 똑같다고요. 그래서 문제에서 기중 발행했을 때 4일차 상가액 물어보면 기말 장부금액이랑 기중 발행 시점에 장부금액 좀 빼주면 되는 거지 꼭 총액법으로 회계 처리를 해야 4일차 상가액 요걸 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늘 얘기를 하지만 2차는 상관이 없는데 1차 때는 문제를 회계 처리로 푼다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 왠 줄 알아요?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에 시험장에서 진득하게 회계 처리를 해서 풀 수 있는 마음적 여유가 없어요. 그냥 계산을 빨리 하고 싶지. 그래서 회계 처리로 공부하시는 분들, 제가 2차 때 가면 다시 회계 처리 열심히 하고 기본 강의 때도 열심히 회계 처리를 하지만 1차 객관식 강의 때 회계 처리 잘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시험장에서 마음이 불안해서 못 한다니까 회계 처리를. 빨리 의미를 알고 빨리 계산할 줄 알아야지. 그래서 실제로 요 기준 발행 문제가 나와도 4일차 생각이 나오면 장부금액에서 장부금액을 빼준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총 문제 나올 수 있는 게 6가지가 있고 하나가 더 있지. 7번으로. 또 뭐가 있어요? 기준 발행하면 물어볼 수 있는 게 1차도 2차도 7가지밖에 없어요. 레인보우 7가지밖에 없다고요. 마지막으로 뭐 물어볼 수 있어요? 추가로 또. 기본 강의 때도 얘기했잖아. 뭐? 총 이자 비용이요. 요 사채를 기준에 발행했을 때 사채 발행 기간 동안 부담할 총 이자 비용이 얼마냐? 이거 총 이자 비용 나오면 제가 무조건 목욕하라고 그랬어요. 줄돈 빼기 받은 돈이라고 했죠. 줄돈 얼마야? 액면 금액 더하기 매년 지급할 액면 이자에다가 연수. 그쵸? 받은 돈은 얼마예요? 1번 더하기 2번이 받은 돈이죠. 기준 발행했을 때는. 이게 현금 수령액 있잖아. 그래서 총 이자 비용이 얼마냐 물어보면 이상한 거 생각하지 말고 줄돈 빼기 받은 돈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1차도 2차도 기준 발행하면 물어볼 수 있는 게 요 7가지밖에 없어요. 할 수 있겠지?